100만 원짜리 미사일 한 발로 수천억 원짜리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전장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수천 대 로봇대가 출현을 하는데요. 오늘 아마 이 영상 보고 나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 그 이미지가 한 번 더 뒤집히실 겁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전략 무기들이 몇십만 원짜리 드론 한 대 처참하게 무너지는 세상인데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과 또 전쟁을 반복하면서 방산주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방산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휴지기에 들어가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긴 한데 모아가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드론인데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아마 대표적인 그 기업들은 에어로바이러먼트나 온다스나 수어머 같은 그 기업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휴전을 하게 되더라도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때마다 새롭게 주목받을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드론 한두 대가 날아다니는 수준이 아니고요. 군집 전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스웜 택틱스라고 하는데 벌떼처럼 몰려가서 상대를 박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팔던 20만 원짜리 세럼처럼 아주 비싸고 귀한 무기 하나가 전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다이소에서 파는 5천 원짜리 물건 40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식으로 싸움의 판이 바뀌게 되는데요. 수천 대 드론과 로봇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면서 적의 방어선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도도한 서재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으로 국내 번역조차 되지 않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햄블링의 스웜 트루퍼스, 군집무리라는 뜻의 책인데요. 이 저자는 펜타곤과 영국 국방부가 주목하는 세계 최고의 무기 분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원서를 직접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당장 전쟁이 끝나는 것 같지만 전쟁은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원서를 직접 읽으면서 느꼈던 섬뜩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내 최초로 우리 조수빈 큐레이션에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햄블링 이 책의 서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거대한 항공모함과 최첨단 스텔스기는 수천 마리의 모기떼와 같은 드론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사방에서 한꺼번에 덤벼오는 소형 공격 드론 때문에 전차 대대는 완벽하게 압도될 것이고 또 바다에서는 수천 대 소형 드론이 군함을 공격하며 레이더망을 파괴해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많은 국방 서적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번역도 안 된 원서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햄블링은 이 책에서 미래의 전쟁은 더 크고 비싼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더 작고 영리한 무기를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무기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룡이 멸종을 하고 우리 같은 작은 포유류가 살아남은 것처럼 전쟁의 생태계 자체가 뿌리째 바뀌고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이 책이 예언한 가성비 무기의 정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세상, 또 이것이 또 새로운 그 세상을 바라본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드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드론을 많이 쏘는 물량 공세가 있고 지금 책에서 말하는 군집 전술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는 점인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보면요. 그때도 폭격기 수백 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거함, 거포 시대였어요. 거대한 덩치가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단순한 포화 공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현대의 군집 전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지능형 분산입니다. 제가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게 AI나 반도체 같은 빅테크 그리고 드론 기업이 있는데요. 드론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꽤 오랫동안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보여준 모습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바로 소름 돋는 경제 전쟁의 예고편이었습니다. 2024년 4월로 가보면요.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이 있었죠. 이란은 드론 170대,
또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섞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0톤의 폭발물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60톤이면요, 15톤 대형 덤프트럭 4대가 가득 채운 그 폭약이 하늘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60톤이라는 무게가 아니라 섞어 쏘기예요. 섞어 쏘기. 이게 방어를 하는 입장이 되면 아주 미칠 노릇이 됩니다. 아주 비싼 요격 미사일이 한 발에 수십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드론은 비싸봐야 수백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비싼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려요. 그러면 파산을 하겠죠. 그렇다고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폭약이 우리 군내 머리 위로 쏟아지게 됩니다. 햄블링도 이 본문에서 이 현상을 꼬집었는데요. 군집 공격의 진짜 파괴력은 뭐냐면 타격 그 자체가 아니라 방어자의 대응 수단을 경제적으로 포화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데 있다. 실제로 그 진실의 약속 4 작전을 보면 이 전술이 굉장히 진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일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1000여 발, 그리고 자폭 드론 몇 대인지 아세요? 3,600대가 넘는 자폭 드론을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거는 무기체계 대결을 넘어서서요, 일종의 알고리즘 학살이었거든요. 레이더 운영자는 수천 개의 점 중에서 뭔가 진짜 치명적인 위험인지 구분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판단력에 정지가 옵니다. 이란이 섞어 쏘기를 멈춘다 하더라도 새로운 전술을 보여준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느낀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이제 전쟁은 누가 더 강력한 펀치를 가졌느냐가 아니고 누가 더 상대 판단력을 저렴하게 낭비시키느냐. 그러니까 그런 싸움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조 원짜리 항모 한 척 가격이면 이런 드론을 몇 대 쓸 수 있다? 수백만 대를 쓸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지형을 따라서 낮게 깔려서 들어오면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탐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천 마리의 모기떼 중에서 어떤 모기가 치명적인 병균을 가졌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걸 확인하다 보면 결국 밀리게 되죠. 결국 이제 장비의 성능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판단 속도,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한계를 조준한 거죠. 물량으로 상대를 질식시킨다. 이 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물량에 지능까지 장착된 더 무서운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량이라는 공포에 인공지능이란 뇌가 탑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햄블링은 그의 저서에서 이 지점을 전쟁상에서 가장 위험한 변곡점이라고 지목합니다. 바로 인간의 통제력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졌던 스파이더 웹 작전이 있거든요. 이 가설이 어떻게 실전 데이터로 증명이 됐는지 보여줬습니다. 알고리즘으로 군집 드론을 통제하거든요. 이게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를 글자 그대로 지워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아크로보틱스 CEO죠. 아치 타카가마가 비즈니스 인사이더랑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제 조종사 한 명이 드론 한 대를 조종하는 시대는 끝났다. 드론은요, 공장에서 24시간 라면 뽑듯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병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전면전이 됐을 때 조종사 소모 속도를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병력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구멍을 메울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이 아니라 AI 자율 군집 체계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병사 단 한 명의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지휘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포착한 거는 이제 병사는 조종사가 아니고 지휘자가 되는 거죠. 병사가 야, 저 기지를 무력화해라고 목적 함수를 입력을 하면 수천 대 드론이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실시간의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어떤 놈은 미끼가 되어서 적의 레이더망을 강제로 교란시키고, 어떤 놈은 그 신호를 추적해서 타격을 하고, 또 어떤 놈은 또 본진을 폭파합니다. 인간의 판단 속도를 아주 초월해버리는 그런 공격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모든 기술이 그렇듯 이제 AI 군집 전술은 굉장히 위험하죠. 식별의 오류가 있어요. 드론대가 이제 자율적으로 표적을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민간인 차량인지 군용 트럭인지 AI가 0.1초 만에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AI의 결정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게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그 전장의 승리는, 전쟁이라는 거는 윤리의 영역이 아니고 효율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똑똑한 드론들, 전파 방해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비결도 있어서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의문도 들죠. 아무리 똑똑해도 전파 방해로 통신을 끊어버리면 그냥 종이 비행기 아닌가.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드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통신이 끊기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군집 전술은 연결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메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책에서 그 아주 흥미롭게 그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존의 드론 통신이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 학생 수십 명에게 쏴주는 구조였다면, 메시 네트워크는 모든 학생이 서로 손을 맞잡아 그리고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구조다. 루카스 드론 기억하세요? 거기에 탑재된 뮤직이라는 시스템이 이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전장에서 일부 드론이 격추됐어요. 그리고 재밍에 걸려서 통신이 마비됐어도 전체 네트워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거미줄의 한 귀퉁이가 잘려 나가도 나머지 줄들이 팽팽하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드론들끼리 직접 통신을 교류하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데이터 지연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마치 수천 대가 하나의 좀비 떼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뉴스도 오래 했고 이제 국제 시사 프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마음 한구석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이 정말 영원한 전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이게 크다 보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또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되기도 너무 쉽죠. 데이비드 햄블링이 이제 수험 트루퍼스에서 이거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는데요. 드론은 단순히 지상에서 조종사가 날리는 수준을 넘어섰다. 드론을 수백 대씩 싣고 가는 시대, 그러니까 마더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램린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중국이 최근 비행에 성공한 초대형 무인기 지우텐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공상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지우텐은 무려 100대의 소형 드론을 품고 있어요. 엄마처럼. 그러다가 마더십, 적진 상공에서 한꺼번에 뿌려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벌집이 그 외계인 그 UFO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여줬던 전술을 보면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낚싯배 같은데 그 안에 폭탄을 가득 실은 드론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유조선이나 거대한 군함 입장에서는 이게 고기를 잡으러 온 어선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온 자폭 드론인지 마지막까지 알아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철옹성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눈과 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달하느냐를 고민하는 배달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덩치가 크고 비싼 무기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작고 영리한 것들을 잘 부리느냐가 앞으로 전쟁에서 생존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먼 나라 얘기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의 지갑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에어로바이런먼트나 온다스 같은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어로바이런먼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거대한 배달 플랫폼인 마더십 경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온다스는 수많은 드론을 서로 엉키지 않게 만드는 신경망 통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문법이 바뀌면 부의 지도도 바뀌거든요. 거대하고 무거운 구시대 유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만약 방산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니면 가볍고 영리한 신경망에 투자할 것인지. 이 책은 우리가 안보에 대한 생각도 하게 하지만 어떤 투자나 경제적인 그걸 바라보는 통찰력도 키워주게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랑 연결되는 게 이 군집 전술이 단순히 신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생존 카드가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인구 절벽 때문입니다. 이제 군대에 갈 청년들이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병사가 너무나 귀한, 그리고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직접 위험한 적진으로 몰아가게 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대신할 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 개의 눈과 칼이 되어줄 존재.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 에어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어소드를 그냥 흔한 공격 드론이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기술을 이제 방송에서 보고 진짜 전율했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로 피지컬 AI 기술을 드론에 녹였기 때문입니다. 수험 트루퍼스란 책에서 강조했던 개념 가운데 지휘관의 손을 떠나 스스로 판단하는 무기, 그 결정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대의 전술 차량에서 수십 개 드론이 발사되는 순간 이 개별적인 기계가 아니라 마치 바닷속의 정어리떼가 움직이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변신을 합니다. 서로 실시간으로 교류를 하면서 최적의 수색 대형을 스스로 짭니다. 야, 나 이쪽 볼게. 넌 저쪽을 봐. 이런 식으로. 더 놀라운 건 타격인데요. 표적을 발견하면은 자기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나 이거 들이받을까? 어떻게 할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 이거를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AI가 0.1초 만에 결정됩니다. 우리가 촬영할 때 저희 조스빈 큐레이션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드론과 다른 게 이 AI 드론의 아주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소드는 단순히 무서운 무기가 아니고요. 알고리즘이 지키는 국방을 상징한다고 봐요. 이제 전쟁터에서 우리 귀한 장병들이 흘려야 될 피가 있잖아요. 이 피를 이런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나 온다스 같은 글로벌 기업도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우리 기술인 에어소드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아마 국방 뉴스에서 또 경제 뉴스에서 자주 이 군집 드론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실 겁니다. 방산주가 살짝 주목받았다가 요즘 좀 시들해진 것 같아서 이럴 때 이런 책을 읽어두면 좋다는 차원에서 제가 데이비드 햄블링의 스웜 트루퍼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개념은 좀 어렵지만 영어가 매우 쉬워서 여러분께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원서를 통해서 먼 미래처럼 느껴졌던 군집 전술의 실체를 제가 미리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덮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좀 묘한 전율도 느꼈고 또 두려움도 느꼈고 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햄블링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이 배제된 전장은 더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더 인도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전장은 용맹한 영웅의 서사가 아니라 어떤 서버실에서 훈련된 알고리즘의 연산 결과로 승패가 결정되는 데이터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국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 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갑자기 다시 오르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요즘에 알고리즘 투자가 많거든요. 해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조건에 도달하면 다 팔아버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얻어맞게 되는 것처럼 이 전장에서도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제가 투자 관점에서는 기업들을 언급하고요. 또 한 시민으로서는 우리의 국방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뭐 돈을 벌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역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바뀌는 시대. 여기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부를 창출하고 힘을 배분하는 원리 자체가 통째로 뒤집힌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특히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과제 앞에 있는 국가에게 군집 로봇, 또 군집 드론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구보다 영리하고 유연한 디지털 방패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거대한 그 구시대 유산에 집착하기보다는 작고 가볍고 서로 강력하게 연결된 군집 한번 눈여겨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리즘을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기술에만 의존하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데이터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도도한 서재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전쟁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전쟁광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도단 서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